보통 우리가 거품이 터졌다 뭐 이러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그 닷컴 버블 때처럼 막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약간 패닉에 빠지는 그런 우울한 풍경이죠. 맞아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막 산산조각 나는 그런 거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세상을 엄청 떠들썩하게 했던 그 AI 거품론도 비슷하게 끝날 거다 이렇게 예측한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네, 정말 많았죠. 다들 언제 터지냐 이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2026년 4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최근에 그 월스트리트에서 마침내 이 AI 거품이 완전히 종식되었다는 선언이 나왔거든요. 아, 드디어요? 네네. 근데 재미있는 건 이번 거품의 붕괴는 파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형태의 뭐랄까 진화를 의미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드디어 AI가 그 똑똑한 장난감 딱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마침내 기업들의 통장에 실제 현금을 막 꽂아주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현상을 분석한 버티컬 AI 에이전트의 수익 모델 성과 분석 및 전략적 구축 프로세스 보고서입니다. 이름이 좀 길고 딱딱하긴 하죠. 네, 약간 길지만 내용은 진짜 흥미롭습니다. 도대체 이 버티컬 AI 에이전트라는 녀석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오늘 아주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퍼즐 조각을 맞춰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그 거품의 종식이 진화를 의미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오늘 다룰 핵심입니다. 아, 핵심인가요? 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실리콘밸리의 무슨 새로운 소프트웨어 트렌드, 막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화이트 칼라의 노동 구조라던가 비즈니스 수익 모델, 그리고 기업들이 자본을 투자하는 관점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습니다. 완전한 생산성 혁명의 항복판에 우리가 와 있는 거죠. 맞아요.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우리는 AI가 막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하냐, 뭐 파라미터가 몇 천억 개냐 이런 거에 엄청 열광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더 시험을 잘 보느냐, 약간 그런 경쟁이었죠. 네네, 지능 경쟁.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시장의 기대가 이제 지능에서 완벽하게 비용 절감과 수익,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으로 이동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보면서 약간 이런 비유를 하나 생각해 봤거든요. 어떤 비유죠? 과거의 범용 AI,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던 LLM들이 명문대 갓 졸업해서 얕고 넓은 지식을 가진 약간 초고수격 인턴이었다면 아, 고스펙 인턴. 네. 지금 시장을 휩쓰는 이 버티컬 AI 에이전트들은 특정 산업의 그 복잡한 규제랑 실무 뉘앙스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한 20년 차 베테랑 실무자로 완전 변신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그 인턴과 베테랑 비유가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아주 정확히 설명해 주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결정적 변곡점이 바로 2026년 3월 24일에 발표된 월스트리트 실적 보고서라는 겁니다. 저도 그거 봤어요. 돈의 흐름이 확 바뀌었죠. 맞습니다. 이전까지는 전 세계의 돈이 막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드웨어랑 인프라 구축하는 데 다 쏠려 있었거든요. 누가 더 거대한 컴퓨팅 파워를 가졌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투자자들이 이제 슬슬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그 막대한 인프라 지출 대비해서 그래서 실제 기업들이 얻는 가치가 대체 뭐냐, 이걸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로 자본의 물결이 실제 기업의 운영 비용을 극적으로 줄여주는 그 버티컬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아주 급격하게 이동하기 시작했죠. 확실히 숫자가 증명하더라고요. 여러분 2026년 현재 이 버티컬 AI 기업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구독 기업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스 기업들 대비해서 무려 400% 이상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대박이죠. 게다가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고 계속 쓰는 고객 유지율, 그 리텐션도 3배에서 5배나 높더라고요. 결국 투자자들은 파라미터가 몇 개냐가 아니라 내 회사 비용을 대체 얼마나 줄여주느냐 이걸 보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그 범용 AI는 방대한 일반 데이터를 학습했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문서 작성이나 아이디어 도출에는 진짜 훌륭한 인턴이었습니다. 네, 뭐 초안자 주고 이런 건 잘했죠. 하지만 의료나 법률, 금융처럼 실수하면 큰일 나는 미션 크리티컬한 현장에서는 한계가 아주 명확했거든요. 특정 분야의 미묘한 맥락이나 엄격한 규제를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하니까요. 전문성이 떨어졌다. 네, 반면에 버티컬 AI 에이전트는
범용 모델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그 기업 내부의 독점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인튜닝, 즉 미세 조정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앱을 켜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매일 쓰는 헬심 업무 시스템 안에 깊숙이 내장되어서 실제 비즈니스 결과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업무를 완벽히 이해하는 실무자가 딱 생긴 셈이니까요. 리텐션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와, 그 베테랑 실무자들이 그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을 만들고 있는지 이거 본격적으로 좀 파헤쳐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 의료 산업이더라고요. 네, 의료 쪽의 변화가 큽니다. 사실 의료계는 환자 개인정보를 막 다루다 보니까 미국의 히파 같은 보안 규제도 엄청 빡빡하잖아요. 시스템 진입 장벽도 높고 그래서 도입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의료 산업은 고도의 전문성이랑 방금 말씀하신 그 복잡한 규제들 때문에 기술 도입이 가장 보수적인 분야이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비효율이 제일 극심하게 쌓여있는 곳이기도 하죠. 미국 의료 지출의 상당 부분이 환자 치료가 아니라 복잡한 행정 비용으로 막 줄줄 새고 있었거든요. 아, 의사들이 서류 작업에 시간을 너무 뺏긴다 그건가요? 네네. 버티컬 AI 에이전트는 바로 이 지점, 전체 행정 업무의 30%에 달하는 그 비효율을 아주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와, 30%나요? 제가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의 한 의료업체 사례를 봤는데 여기서 나온 성과가 진짜 놀랍더군요. 에이전트가 알아서 다 했다면서요? 네, 그 사례를 보면 에이전트가 병원 시스템에 연동되어서요. 환자의 그 예약 리마인더부터 복잡한 약국 문의까지 24시간 자율적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사람 개입 없이요? 네, 사람 개입 없이 상담을 자체적으로 해결한 비율, 이른바 자체 해결률이라고 하죠. 컨테인먼트. 이게 무려 24%에 달했습니다. 4분의 1을 기계가 알아서 끝낸 거네요. 결과적으로 평균 468%라는 엄청난 투자 수익률, ROI를 달성했죠. 468%? 와,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수치는 따로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들이 전자 건강 기록, 그러니까 EHR 시스템이랑 직접 연동되어서 실시간으로 환자 차트를 막 생성하고 요약해 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의료진이 환자 1명당 문서 작업에 쏟는 시간을 무려 10분에서 15분이나 단축시켰다는 겁니다. 15분이요? 아니 그러면 의사들이 차트 입력하느라 막 모니터만 쳐다보고 타자 치는 대신에 진짜 고부가 가치 업무인 진료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결과로 신규 환자를 더 많이 받게 되면서 320만 달러 규모의 신규 매출까지 창출했다고 하니까요. 야, 이거는 비용 절감이 곧장 수익 극대화로 이어진 완벽한 구조네요. 맞습니다. 아주 이상적이죠. 자, 그럼 또 다른 대표적인 화이트 칼라 직군, 법률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는 사실 법률 분야 성과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전통적인 로펌들은 변호사가 일한 시간만큼 돈을 청구하는 모델이잖아요. 그 빌러블 아워스라고 하죠. 네, 시간당 청구 모델이죠. 일을 빨리 끝내버리면 오히려 돈을 덜 버는 구조인데 AI가 어떻게 이 견고한 산업을 막 흔들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당 청구 모델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모델 자체가 붕괴됐나요? 네. 외부 로펌들의 비싼 청구서에 완전 지친 기업의 사내법무팀들이 이제 먼저 칼을 빼들었거든요. 카바나 사내법무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아, 그 중고차 업체 카바나요? 네네. 거기 70명 이상의 직원이 에이전트를 딱 도입해서 매주 7시간에서 10시간의 업무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외부 로펌에 막 비싼 돈 주고 맡겼을 일상적인 법무 처리나 계약 검토를 내부 에이전트가 그냥 순식간에 다 해결해버리는 거죠. 증발하고 있는 거네요. 카바나 한 곳에서 그 정도면 법률 시장 전체 타격이 엄청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펌들도 생존을 위해 에이전트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합의 AI 같은 경우는 복잡한 실사랑 워크플로우를 알아서 맡아서 법무팀 시간을 월 30시간에서 50시간이나 아껴줍니다. 한 달에 50시간이요? 대박이네요. 네, 그리고 아이언클레드는 기업의 계약 수명 주기 관리 시스템에 쏙 들어가서 계약 검토 비용을 60%나 절감시키고요. 케이스텍스트는 예전 같으면 수십 시간씩 걸리던 방대한 판례 리서치를 그냥 단 몇 분 만에 끝내버립니다. 와, 진짜 무섭네요. 여기서 제가 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 2년 전 채권 모델들도 막 법률 문서 수십 장 던져주고 야, 이거 핵심이 뭐야? 이러면
꽤 그럴듯하게 요약은 해줬단 말이죠. 네, 요약은 잘했죠. 도대체 지금의 버티컬 에이전트들은 예전 AI랑 작동 방식이 어떻게 다르길래 그냥 단순한 요약을 넘어서 이렇게 극적인 산업구조 붕괴까지 이끌어내는 건가요?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코파일럿과 에이전트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거든요. 코파일럿과 에이전트요? 네, 예전 AI가 하던 요약이나 초안 작성은 사실 인간이 일하는 과정 옆에서 그냥 조언 툭툭 던져주는 부기장, 그러니까 코파일럿 역할이었어요. AI가 요약을 딱 해주면 인간 변호사가 그거 읽고 회사 ERP 시스템 접속해서 직접 데이터 막 입력하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네, 그리고 결제 올리고 관련 부서에 이메일 쓰고 마무리 작업은 다 사람이 해야 했죠. 맞아요. 결국 내 손을 거쳐야 했죠. 하지만 버티컬 AI 에이전트의 본질은 워크플로우의 완결성, 엔드투엔드에 있습니다. 문서 분석은 기본이고요. 에이전트가 직접 사내 시스템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알맞은 형식으로 딱 밀어넣고 이메일까지 발송해버립니다. 와,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고요? 네, 작업을 완전히 끝마치는 대행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언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워크플로우의 시작과 끝을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거죠. 단순하게 글 써주는 기계가 아니라 제 로그인 계정을 가지고 알아서 결제 문서까지 싹 올려주는 진짜 내 직원이 생겼다는 거네요. 자, 이렇게 화이트 컬러들의 서류 더미를 치우는 것도 진짜 놀라운데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에이전트들이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서서 실제 물리적인 제조 현장이나 엔지니어링까지 뚫고 들어갔다는 게 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기계가 언어를 넘어서 막 물리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물리 기반 AI의 등장입니다. 그동안의 언어 모듈들은 문장의 다음 단어가 뭔지 예측하도록 훈련받았잖아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다음 단어 맞히기. 그런데 물리 기반 AI는 텍스트가 아니라 바람의 저항, 금속의 강도, 열의 분산 같은 이런 물리 법칙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디지털 공간의 계산 능력이 현실의 물리적 제약을 해결하는 단계로 진입을 해버린 거죠. 제가 보고서에 나온 그 엔토폴로지 엔톱 사례 보니까 이거 정말 마법 같더라고요. 미 공군 프로젝트 사례요? 네네. 그 큐브 위성 부품 설계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에이전트 도입해서 부품 무게는 50%나 확 줄이면서 강성은 오히려 20%를 높였대요. 수치가 엄청나죠. 게다가 발사 비용을 $10,000나 절감했다고요? 아니, 사람이 막 몇 달을 머리 싸매고 고민해도 안 나오던 최러대 구조를 기계가 어떻게 툭 던져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암시족 모델링이라는 기술 덕분입니다. 기존에는 엔지니어들이 표면을 막 수많은 다각형으로 잘게 쪼개서 형태를 그리는 방식을 썼거든요. 그래픽 작업하듯이요? 네, 그래서 복잡한 물리적 계산을 하려면 컴퓨터가 막 멈출 정도로 부하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트는 형태를 수학적 방정식 자체로 그냥 이해해버려요. 아예 접근 방식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한 물리적 조건을 입력해도 그 조건에 딱 맞는 최적의 형태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제조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엑시온 네이라는 AI는 포춘 500대 기업의 현장 데이터를 분석해서 부품에 문제가 생겨서 리콜이 터지기 전에 아주 미세한 징후를 조기에 싹 발견합니다. 미리 알아챈다고요? 네, 이걸로 보증 비용을 평균 16%나 절감했죠. 와, 16% 절감. 제가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엔지니어가 도면 그리고 그걸 시제품으로 깎아서 만들고 막 바람 불어보고 충격 줘서 부숴본 다음에 여기가 좀 약간해 이러고 다시 도면 고치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의 간극이 있었잖아요. 네, 엄청난 노가다였죠, 사실. 그런데 지금은 실제랑 완전 똑같은 가상 환경, 그 디지털 트윈 속에서 에이전트가 물리법칙을 적용해 수만 번 시뮬레이션을 스스로 돌리고 그냥 완벽한 결과물만 딱 현실로 꺼내오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 공장을 짓거나 거대한 테스트 설비를 만드는 막대한 자본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 자체가 획기적으로 낮아진다는 뜻 아닙니까?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설계랑 검증, 그리고 실제 운영 사이의 갭이 싹 사라지면서 기업들은 거대한 설비 투자 없이도 제품을 혁신할 수 있게 됐거든요. 대박이네요. 심스케일 같은 에이전트는 며칠씩 걸리던 복잡한 물리검증 시뮬레이션을 단 몇 분 만에 끝내버리고요. 또 에너지 산업 쪽에서는 부식 센서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막 분석해서 고장 위험을 60%나 조기에 예측해버립니다. 60%나요? 네, 디지털 트윈이랑 에이전트가 결합해서
시스템이 스스로 최적의 상태를 막 찾아가는 자율 운영 시대가 완전 열린 거죠.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상과들이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당장이라도 우리 회사에 도입하고 싶겠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이 엄청난 효율을 만들어내는 AI 개발사들은 이 가치를 도대체 어떻게 돈으로 바꾸고 있을까요? 아, 수익 모델. 네네. 이른바 이 디지털 노동자의 몸값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 겁니까? 이 지점이 사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역사를 새로 쓰는 부분입니다.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기존의 사스 모델은 사실 도구의 사용권을 파는 거였습니다. 사용권이요? 네, 우리가 엑셀이라는 좋은 툴을 만들었으니 한 달에 2만 원씩 내고 빌려 쓰세요. 약간 이런 식이죠. 아, 엑셀 구독료 내듯이. 그렇죠. 엑셀에 막 숫자를 입력하고 결과를 내는 노동 자체는 여전히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노동력과 최종 성과 자체를 팝니다. 아, 제가 보고서에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재미있는 가격 책정 공식 하나 봤거든요. 아, 그 공식이요? 네네. 그 프라이스는 K 곱하기 인간의 노동 비용 마이너스 AI 운영 비용. 여기서 이 K는 에이전트 회사가 가져가는 가치 비율이라고 딱 되어 있던데, 네, 맞아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비율을 다시 가져오자면 이제는 엑셀 프로그램 자체를 월 2만 원에 파는 게 아니고요. 엑셀을 아주 완벽하게 다루는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 회계사를 하나 딱 고용해주는 셈이네요. 완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그 일을 했을 때 연봉 한 8천만 원이 든다면 AI 회사가 우리 투명 인간 직원이 똑같이 완벽하게 다 해줄 테니까 4천만 원만 내세요. 이렇게 대여해주는 구조인 거군요. 완전 찰떡 같은 비유네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람 써서 100만 원들 업무를 에이전트가 50만 원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완벽히 처리해준다면 당연히 기꺼이 그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렇죠. 반값이니까. 이렇게 도구의 단순 기능이 아니라 만들어낸 결과에 따라 돈을 받는 거, 이걸 가치 기반 가격 책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시장의 완전 대세입니다. 확실히 남는 장사네요. 이게 수익적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GPT-4 미니 같이 가벼우면서도 성능 엄청 뛰어난 모델들이 막 등장하면서 AI가 한번 생각을 거칠 때마다 들어가는 추론 비용, 인퍼런스 비용 있잖아요. 네네, 운영 원가. 그 운영 원가가 완전 바닥까지 떨어졌거든요. 덕분에 버티컬 AI 기업들은 무려 70에서 80%라는 진짜 경이로운 마진율을 남기고 있습니다. 와, 70, 80%요? 듣고 보니까 이거 완전 황금알 낳는 거위 같은데. 그럼 막 아무나 좋은 모델 하나 툭 가져다가 이 시장 뛰어들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보고서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은 세 가지의 아주 강력한 무기, 즉 해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범용 모델은 그냥 인터넷을 뒤지지만 이들은 기업 현장에 실제 워크플로우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고요. 네, 데이터 독점. 그리고 아까 강조하신 것처럼 작업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 완결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히파 같은 까다로운 산업별 보안 규제를 엔진 자체에서 아주 완벽하게 준수한다는 점입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야만 그 깐깐한 전문가들의 지갑을 열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 세 가지가 핵심이죠. 그런데 저는 이 보고서에서 가장 좀 실용적이라고 느낀 부분이 바로 후반부에 나오는 그 수익 모델 구축 5단계 프로세스였거든요. 전문가님, 이 단계들이 실제로 기업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좀 짚어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 단계가 고통지점 탐색이도인데 이거 사실 좀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당연해 보이지만 현장에서 진짜 많은 기업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단순히 우리 회사는 서류 작업이 너무 많아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메일, 스캔본, 도면 같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이 도대체 정확히 어디서 병목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걸 아주 날카롭게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아, 진짜 구체적인 포인트를 찾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다음 2단계가 도메인 특화 지능 설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술인 RAG, 그 검색 증강 생성 시스템이 싹 들어갑니다. 아, RAG 시스템. AI가 거짓말 못하게 하는 거? 네네. AI가 모르는 걸 막 환각, 할루시네이션으로 꾸며내지 못하도록 오직 회사가 딱 승인한 내부 매뉴얼이나 규정집 안에서만 답을 찾도록 엄격한 팩트체커를 딱 붙여두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산업 맞춤형 모델이 탄생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 3단계는 자율성 구현이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가 알아서 사내 시스템 막 접속하고 메일까지 다 보낸다고 하면 솔직히 경영진 입장에서는 얘가 대형 사고 칠까 봐 좀 무섭지 않을까요? 당연한 우려죠. 그래서 자율성을 주더라도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계합니다. 이른바 휴먼 인 더 루프, 그러니까 인간 개입 방침인데요. 아, 사람이 중간에 낀다. 네, 에이전트가 문서를 쫙 작성하고 시스템에 올릴 준비까지 완벽하게 다 해두지만 막상 큰 돈을 송금하거나 최종 계약서를 딱 보내는 아주 핵심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인간 담당자가 내용을 쓱 확인하고 승인 버튼을 누르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아, 최종 결재권은 사람한테 남겨두는군요. 아주 똑똑하네요. 네, 이어서 4단계는 앞서 말씀드린 가치 기반 가격 검증입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테스트인데요. 고객이 이 가격이면 그냥 사람 쓰는 거랑 비슷한데 좀 비싼 거 아니야? 라면 약간 저항을 보일 때까지 가격을 계속 올려보는 겁니다. 아, 간을 보는 거네요. 마찰 지점까지. 네, 그 마찰 지점을 딱 찾아야 에이전트가 창출하는 진짜 금전적 가치를 정확히 수치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이렇게 싹 검증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역할을 점차 넓혀가면서 조직 전체가 AI랑 아주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에이전텍 조직화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와, 당장 내일 우리 회사 전략팀이나 기획팀 회의 테이블에 툭 올려놔도 될 만큼 아주 실무적이고 뼈 때리는 가이드네요. 자, 오늘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그럼 이 모든 게 뭘 의미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확인한 2026년 AI 거품론의 종식은 절대 기술의 실패나 한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오히려 누구의 AI가 더 유창하게 말을 잘하냐, 이런 지능 과시의 경쟁에서 벗어나서 누가 더 기존 산업의 비용을 확 깎아내고 실질적인 현금을 벌어다 주느냐, 이 비즈니스의 아주 냉혹한 본궤도에 마침내 올랐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기업이나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우리 회사는 어떤 AI 모델 쓸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산업의 어떤 워크플로우를 장악할 것인가? 이게 승패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산업에서 매일 반복되면서 막 엄청난 인건비랑 시간을 깔아먹는 그 병목 구간, 거기가 바로 이 투명한 디지털 노동자인 버티컬 AI 에이전트가 투입될 최전선입니다. 네,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런데 진행자님, 오늘 우리가 쭉 분석한 이 보고서의 논리를 현실 세계의 시간축으로 좀 길게 늘여보면요. 자료에는 딱히 명시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묵직하고 서늘한 질문 하나랑 마주치게 됩니다. 서늘한 질문이요? 어떤 거죠? 버티컬 AI 에이전트가 로펌의 주니어 변호사나 병원의 행정직 직원들이 하던 그 반복적인 워크플로우를 60%에서 많게는 90%까지 완벽하게 대체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네, 다 대신 해버리죠. 이른바 비용 효율이 극대화된 아주 완벽한 디지털 노동 계급이 탄생한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막 뛰어난 디지털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시스템 오류도 잡아내면서 더 나은 비즈니스 방향으로 딱 지시를 내릴 그 인간 마스터, 즉 시니어 전문가는 도대체 어떻게 육성되는 걸까요?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보통 우리 인간은 막 신입사원 시절에 수많은 서류 복사하고 영수증 처리하고 선배들 문서 타이핑하는 그런 지루한 반복 업무랑 막 잔실수들을 겪으면서 그 산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체화하고 숙련도를 쫙 쌓아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한 학습과 훈련의 과정 자체가 아예 통째로 에이전트한테 외주화가 되어서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면 과연 10년 뒤에 전체 시스템을 통찰할 수 있는 진짜 10년차 인간 전문가는 어디서 대체 어떻게 탄생하게 될까요? 와, 소름 돋네요. 버티컬 AI가 기업의 비용 절감이랑 효율을 극대화시켜준 그 이면에는 인간 지식의 숙련과 계승이라는 전혀 새로운, 어쩌면 더 해결하기 어려운 엄청난 숙제가 우리에게 툭 던져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AI 도입을 고민하는 모든 리더들이 진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죠. 와, 제가 방송 초반에 범용 AI를 갓 졸업한 인턴에 비유하고 버티컬 AI를 20년차 베테랑에 비유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네요. 그러니까요. 투명한 디지털 에이전트들이 20년차 베테랑 자리를 떡하니 대신해주는 동안에 정작 진짜 20년차 베테랑으로 성장할 그 인간 생태계의 사다리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그 날카로운 지적. 와, 오늘 밤에 잠들기 전까지 이 생각에서 진짜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정말 복잡한 기술 이면에 숨겨진 그 거대한 자본의 흐름과 비즈니스의 지각 변동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내일 아침에 출근하시면 여러분의 일터와 업무 프로세스를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엄청난 비용을 유발하는 그 비효율의 틈새는 정확히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다가오는 투명한 디지털 노동자들을 지휘할 마스터가 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 탐구 시간에도 우리의 뇌를 번쩍 깨워줄 깊고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였습니다.